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이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가 신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저 케이블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전쟁은 해저 케이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LS 에코인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여러분들 궁금증 다 풀어드릴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LS 에코인지 여러분들도 뭐 아실 텐데,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이 초과압 케이블 그리고 배전 케이블, 통신선 벅스터트 이러한 전력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 작년 7월 달이었죠. 작년 이맘때쯤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가 신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죠. 오늘은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해저 케이블 시장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한답니다. 이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치열을 하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악화되는 이 중동 정세, 중동 정세라고 한다면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란, 뭐 이러한 것들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이 좀 악화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죠. 이 중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해상풍력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거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이죠. 또 앞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이 전력 케이블의 역할 말고도 통신 케이블의 역할도 있거든요.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 대륙 간의 통신 전송도 상당하죠. 거의 전 세계 데이터 전송의 99%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인터넷 중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대륙 간의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된다고 한다면 다음 전쟁터는 해저 케이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은 해저 케이블을 수리를 하는 척 하면서 이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손상시키면서 스파이 행위를 한다고 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 전송의 99%를 담당하는 인터넷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초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영국의 선박을 공격을 하면서 이 홍해 주요 해저 케이블 15개 중, 그리고 4개가 절단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이 상당히 엉망이 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뭐 미래 먹거리는 해저 케이블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이렇게 중요 내용 말씀드렸고, 수급과 이 차트적인 부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 오늘의 흐름은 4%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가 부분은 마이너스 2%, 지금 현재 주가는 0.78%를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랑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때 당시에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 과연 하락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저항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언제죠? 수요일날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20일 이평선 전부 이탈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평선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승의 힘이 좀 더 약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항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근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LS 에코니지 같은 경우 5월 30일에 신고가를 찍고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고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다시금 신고가 부근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또 다른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4월 29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4월 29일 이후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나타내 줬기 때문에 4월 29일로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보자라고 한다면 개인 같은 경우 19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50만 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간은 반대로 80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의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건,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 주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4거래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느냐, 주가 하락에 대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는 LS 에코에너지에서 JP모건 서울 창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건스탠리 창구가 1위로 거래원 순위가 올라온 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건스탠리 창구를 1순위로 봐야 될 것 같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어제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약 17,000주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20만 주 순매수로 거래원 순위 1순위를 좀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5,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27,000주 매도가 나왔고 매수는 14,000주, 합하면은 약 한 13,000주 정도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 95,000주, 오늘 매수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 KB증권 창구 오늘 매도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LS 에코니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